물이 고요합니다. 경복궁의 연못 위로 하늘이 비칩니다. 구름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연꽃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연못들을 보면 모두 가운데 섬이 있습니다. 경회로 연못섬이 있습니다. 향원정 연못섬이 있습니다. 아미산 연못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왜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고? 물고기가 쉬라고? 아닙니다. 조선의 연못은 우주를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물은 하늘을 담고 섬은 신선의 세계를 상징하고 정자는 인간과 하늘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복궁의 연못 속으로 들어갑니다. 경회루의 큰 연못에서 향원정의 둥근 연못으로 그리고 아미산의 비밀스러운 연못까지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이 어떻게 조선 왕들의 우주관을 담고 있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물속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부. 왜 연못에 섬을 만들었나? 조선의 궁궐을 보면 반드시 연못이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모든 궁궐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은 계획된 나라였습니다. 모든 건축에는 의미가 있었고 모든 공간에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의 연못 설계는 두 가지 사상을 결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신선 사상. 두 번째, 유교 철학. 신선 사상은 중국에서 들어온 사상입니다. 동해, 바다 저 멀리,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세 개의 신성한 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산들을 삼신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에는 신선들이 살고 불로초가 자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시황도 한무제도 이 섬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아무도 이 섬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 신선의 섬이니까요. 인간이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생각했습니다. 찾아갈 수 없다면 여기에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궁궐의 연못과 섬입니다. 연못은 바다를 상징하고 섬은 신선의 산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신선 사상만으로는 부족했죠. 여기에 유교 철학을 더합니다. 유교에서 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만물을 살린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물은 지혜의 상징이고 산은 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연못은 신선의 세계와 유교의 덕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신선섬, 그리고 지혜와 덕을 키우는 공간. 이것이 조선 연못의 비밀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연못을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 경복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연못, 경회루의 연못입니다. 2부. 경회루, 왕의 연못. 경회루. 경사스러운 모임의 누각. 경복궁 서쪽 거대한 연못 위에 웅장한 누각이 떠 있습니다. 2층 건물. 48개의 기둥. 화려한 단청. 이곳은 왕이 신하들과 외국 사신들과 나라의 큰 잔치를 벌이던 곳입니다. 조선 최고의 외교 무대였죠. 하지만 경회루의 진짜 비밀은 누각이 아니라 연못에 있습니다. 경회루 연못을 보면 네모난 연못 안에 3개의 섬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섬이 바로 삼신산을 상징합니다.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신선이 사는 3개의 산. 왕이 경회루에 올라 연못을 내려다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3개의 섬.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신선의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왕은 인간 세계의 정점이 아니라 신선의 세계까지 지배하는 존재라는 선언. 실제로 경회루에서는 중요한 국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과거 급제자들의 축하잔치, 왕실의 경사. 밤이 되면 연못 위로 달이 뜹니다. 하늘의 달, 물에 비친 달, 2개의 달이 떠 있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고 술잔이 오갑니다. 왕은 난간에 기대어 물 위의 섬을 바라봅니다. 저 섬에 신선이 산다면 나는 신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 왕들이 경회루 연못을 통해 꿈꾼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경회루 연못의 모양을 보면 네모납니다. 왜 둥글지 않고 네모날까요? 이것도 철학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경회루는 땅 위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연못을 네모나게 만들었습니다. 연못은 땅, 섬은 산, 누각은 인간. 모든 것이 설계된 우주입니다. 경회루 연못은
단순히 예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권위, 신선 사상의 구현, 그리고 우주 질서의 표현, 모든 것이 이 연못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연못으로 가볼까요? 경혜루가 왕의 공식적인 연못이었다면 이곳은 좀 더 사적이고 은밀한 연못입니다. 향원정의 연못입니다. 3부. 향원정, 향기로운 연못. 향원정. 향기가 멀리 퍼지는 정자. 경복궁 북쪽 깊숙한 곳, 건천궁 뒤편에 아름다운 연못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연못은 경혜루 연못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경혜루가 네모났다면 향원정 연못은 둥급니다. 기억하시죠?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향원정 연못이 둥근 이유는 이곳이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연못 가운데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 위에 육각형 정자가 서 있습니다. 이 정자가 바로 향원정입니다. 섬과 육지는 취향교라는 다리로 연결됩니다. 향기에 취하는 다리. 여름이 되면 연못 가득 연꽃이 핍니다. 분홍빛 연꽃, 흰색 연꽃, 향기가 바람에 날립니다. 왕과 왕비는 취향교를 건너 향원정으로 갑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속세를 벗어나 신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향원정은 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경혜루처럼 신하들을 초대하거나 연회를 벌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만 이곳에 올 수 있었죠. 왕도 인간입니다. 매일 정사를 돌보고 신하들과 논쟁하고 나라 걱정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럴 때 왕은 향원정으로 갔습니다. 연못을 바라보며 연꽃 향기를 맡으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주둔이는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다. 연꽃은 군자의 상징입니다.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존재. 왕은 연꽃을 보며 스스로를 되돌아봤습니다. 흥미롭게도 향원정은 조선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고종 때 만들어졌습니다. 1873년 경복궁 재건 때 고종은 명성황후와 함께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격동의 시대, 나라가 흔들리던 시기, 이 작은 정자가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향원정은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관광객들은 취향교를 건너며 사진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이 다리가 단순한 다리가 아니라 속세에서 신선의 세계로 건너가는 통로라는 것을, 이 연못이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 하늘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자, 이제 세 번째 연못으로 가봅시다. 이 연못은 조금 특별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연못입니다. 아미산의 연못입니다. 4부. 아미산, 산을 담은 연못. 아미산. 경복궁 깊숙한 곳, 교태전 뒤편에 작은 산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산이 아니라 인공으로 만든 동산입니다. 높이 약 7m. 돌을 쌓아 만든 언덕. 아미산은 중국 사천성에 있는 불교의 성지입니다. 조선이 유교 국가인데 왜 불교의 산 이름을 썼을까요? 이것도 신선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미산은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즉, 또 하나의 이상향이었죠. 아미산의 비밀은 산 자체가 아니라 산 위의 연못들에 있습니다. 아미산 정상부에는 작은 연못 4개가 있습니다. 네모난 연못들. 돌로 테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못들은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연못입니다. 조선 초기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산 위에 연못이 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연못은 낮은 곳에 있는데 왜 높은 산 위에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역발상입니다. 산이 물을 품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은 산에서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아미산은 반대입니다. 산이 물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덕이 지혜를 품는다. 산은 덕, 물은 지혜, 왕비는 덕을 쌓아 지혜를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미산은 왕비의 공간이었습니다. 교태전은 왕비가 거처하는 곳이고 그 뒤편의 아미산은 왕비만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왕비는 아침에 일어나 아미산에 올랐습니다. 작은 계단을 오르면 정상에 4개의 연못. 각 연못에는 연꽃과 수련이 피었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연못 주변에는 진귀한 화초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미산의 연못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돌로 만든 테두리,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돌들.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이 작은 연못들이 왕비의 마음을 담고 있던 그릇이었다는 것을. 산 위의 물이
덕 속의 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경회루는 왕의 공식 연못, 네모난 땅. 향원정은 왕의 사정 연못, 둥근 하늘. 아미사는 왕비의 비밀 연못, 산 위의 물. 세 연못, 세 가지 의미.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연못을 이야기하면서 연못 속의 생명을 빼놓을 수 없죠. 물고기와 연꽃. 이들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5부. 물고기와 연꽃의 상징. 경복궁의 연못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고기와 연꽃. 왜 하필 이 둘일까요? 금붕어도 있고 수련도 있고 다른 꽃도 많은데. 먼저 물고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경복궁 연못에는 주로 잉어가 살았습니다. 붉은 잉어, 흰 잉어, 검은 잉어. 중국에는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등용문. 황하의 급류를 거슬러 올라간 잉어가 용이 된다는 이야기. 잉어는 과거 시험 준비하는 선비. 용은 급제하여 관리가 된 선비. 즉, 입신양명의 상징입니다. 왕이 연못의 물고기를 보면서 신하들을 생각했습니다. 저 물고기들처럼 내 신하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큰 인물이 되기를. 실제로 과거 급제자들을 초대할 때 경회루 연못의 잉어를 보여주며 말했다고 합니다. 보라, 너희들도 이제 용이 되었다. 그렇다면 연꽃은 어떨까요? 연꽃은 유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돈이의 말을 인용합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지 않고 맑은 물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다. 군자의 꽃이라 부를 만하다. 연꽃의 특징을 보세요. 뿌리는 진흙 속에 있습니다. 줄기는 물속을 지납니다. 꽃은 공중에서 핍니다. 진흙은 속세의 어려움. 물은 수양의 과정. 꽃은 완성된 인격. 연꽃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닫고 수양하여 결국 훌륭한 인품을 완성하는 것. 연꽃의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흰 연꽃 순수, 깨끗함. 분홍 연꽃은 자비, 온화함. 붉은 연꽃은 열정, 생명력. 경복궁 연못에는 주로 분홍색과 흰색 연꽃이 피었습니다. 왕은 순수함과 자비를 상징하는 이 연꽃들을 보며 자신의 통치를 되돌아봤습니다. 연꽃은 여름에 핍니다. 가장 더운 계절,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이것도 교훈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물고기는 입신양명을, 연꽃은 군자의 인품을 상징했습니다. 조선의 연못은 단순히 물을 담은 그릇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었습니다. 왕은 연못을 보며 배우고, 신하들은 연못을 보며 다짐하고, 백성들은 연못을 보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물 한 웅덩이, 물고기 몇 마리, 연꽃 몇 송이. 그 안에 조선의 교육 철학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6부. 연못이 말하는 조선의 꿈. 지금까지 우리는 경복궁의 새 연못을 걸었습니다. 경회루의 웅장한 연못, 향원정의 아름다운 연못, 아미산의 비밀스러운 연못. 각 연못은 달랐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런 나라를 꿈꿨다. 첫 번째, 이상세계. 신선이 사는 섬, 불로장생의 세계, 걱정과 근심이 없는 낙원. 조선은 이 세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상징으로라도. 경회루 연못의 새섬, 향원정의 신선 같은 정자, 그 모든 것이 이상세계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화로운 우주. 하늘과 땅, 음과 양, 물과 산.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는 세계. 경회루의 네모난 연못 땅, 향원정의 둥근 연못 하늘, 아미산의 산 위 물조화. 연못의 형태 하나하나가 우주의 질서를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덕지의 나라. 왕은 덕으로 다스리고 신하는 충성으로 보필하고 백성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연못의 물처럼 낮은 자세로, 연꽃처럼 청렴한 마음으로, 물고기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조선이 꿈꾼 이상적인 정치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과의 공존. 조선의 연못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지형을 따라 연못을 파고 자연스럽게 물을 끌어들이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새들이 날아와 쉬고 연꽃이 피고 사람들이 감상하는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물론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당쟁도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못은 여전히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것이다.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연못의 진짜 의미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방향. 이미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 왕은 매일 연못을 봤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섬,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물 위로 피어나는 연꽃.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저런 나라를 만들겠다. 경복궁의 연못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문이었고, 다짐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물에 비친 하늘처럼 조선은 이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에 비친 하늘. 오늘 우리는 경복궁의 연못을 걸었습니다. 경회로에서 시작해 향원정을 지나 아미산까지. 세 개의 연못, 세 가지 이야기. 지금 경복궁에 가면 이 연못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아이들은 물고기를 보며 신기해하고, 연인들은 다리 위를 걷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그 연못이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는 것을. 물 위의 섬은 신선의 세계를 꿈꾸던 조선의 마음. 물속의 물고기는 입신양명을 향한 노력의 상징. 물 위의 연꽃은 청렴한 군자가 되려는 다짐. 그리고 물에 비친 하늘은 조선이 품었던 이상.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꿈. 다음에 경복궁에 가시면 잠깐 멈춰서 보세요. 연못을 내려다보세요. 물이 고요하면 하늘이 비칩니다. 구름이 흐르고 새가 날고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조선 사람들은 이 물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아마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경복궁의 연못, 물에 비친 하늘. 조선의 꿈은 지금도 물속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복궁의 또 다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